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의 쇄신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맞게 아까도 보셨지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같이 싸우겠다 하면서 전사처럼 좀 비장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좀 비교적 담담하게 소신껏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신 발언을 하면서 좀 여당 쪽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들과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들이 좀 묻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많은 신망도 잃은 상태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만큼 기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로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좀 봐달라, 이렇게 좀 당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 제가 오기까지 홍 대표님이랑 몇 번 뵀습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제가 하고자 하는 것, 또 그것이 당과 대표의 어떤 철학과 맞는지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류석춘 위원장의 얘기를 오늘 들어보면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들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요. 그 앵커 말씀처럼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차례 만났다고. 네. 그리고 맞춰봤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나 홍준표 그 대표가 했던 얘기들,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홍 대표와 합의를 했는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크게 보면 노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홍준표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요. 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왜 이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장세동, 이충구 같은 사람이 없었냐를 얘기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걸 지적함으로써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을 드러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노선과 관련해서 바른정당과의 차별화를 얘기하면서 우파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 같은 부분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홍준표 대표하고 거의 일치한 생각을 드러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권에서 조금 우려할 만한 내용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탈당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건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엮이지가 않아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구체적인 법을 무엇을 어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을 얼마나 사느냐는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석춘 위원장의 이 소감, 포부, 지금 벌써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자, 마지막 포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시원하게 듣고 이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6월에 지방자치 선거에 자유한국당이 좀 전투력 있게 나와서 지금같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기본 권력이 갖춰지면은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마 전사하게 될 겁니다. 제 예측은 제가 원하는 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겪다 보면은 상대방과 농계같이 빠져서 같이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상대방은 다 섬멸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같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의 아이콘으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포인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리피적 공여에 대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정부 여당이 경고합니다. 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됩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출자를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풀어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검사 역할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략하는 것은 그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은 지금 연일 총력을 기울여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박주선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공개 비난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제2의 이유미 제보 주장을 연일 해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추미애 대표를 추미유 대표로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즉 이유미의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으로 마치 제보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제2의 이유미, 즉 추미애의 제보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추미애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보 조작 사건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자체는 부당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죠. 추미애 대표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네, 말 그대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고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안 그래도 속이 시끄럽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계속 연이어 집권 여당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당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검찰 수사까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추미애 대표를 들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특히 저게 너무 웃겨요.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미애 대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격 미달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아주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 근데 출자 들어가는 거 더 안 된다 그러면 다가올 지금 연휴, 추석 연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네. 그냥 석 하겠죠. 한가위. 한가위. 자, 이 와중에도 계속 추미애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약자 코스프레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먹힐까요?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와 법적인 책임을 잘 분리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안철수 당시 후보와 굉장히 가까웠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료를 조작을 했고 그 조작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 국민의당의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펴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그 자당의 그런 그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멀리 볼 때, 길게 볼 때 과연 이게 현재의 그 낮은 지지율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미애 대표가 또 물러설 인물이 아니죠. 공격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표와의 설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저녁까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저녁 보고를 받았는데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이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도 여기에 연루됐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게 조금 무리한 그 넘겨짚기라고 하는 주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보 조작이 일어난 시점이 4월 말에서 5월 초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은 4월 1일입니다. 당시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박 전 대표가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문준용 씨의 의혹에 관한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요. 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문준용 씨 의혹이 지금 박지원 대표가 말하는 그것이 이유미 씨의 제보 조작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정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언급했을 것이지 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보 조작을 당시에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지금 저걸 가지고 이것과 연결짓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G20 순방길에 문 대통령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만 전화해서 추 대표가 화가 난 것 같다. 그래서 그 화풀이를 나에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비유나 애둘러서 하는 얘기로 공격을 많이 하죠. 네,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요. 이게 정치권에서 정치권끼리의 공방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빚게 되냐 하면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를 난타하듯이 국민의당이 공격하지만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자기 존재감을 확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정치적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은 이 정치권의 공방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방송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조작을 했고 조작된 사실을 가지고 선거에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에 이미 국민들은 거기서 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미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간의 정치적 공방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또 당내의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으로 결과화될 거다. 의도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평가는 이미 국민들이 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추 대표하고 박지원 전 대표의 관계는 약간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니까 작년 11월이라든가 12월에 아마 당시에 두 대표가 그 특검 정국이라든가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 가지고 아마 다툼을 했던 걸 우리가 아마 되돌아보면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이 과정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뿌리는 이 두 사람 다 동교동계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이는 아주 견원지간에 비유될 만큼 매우 틀어져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밤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